영해는 바다의 영토입니다. 때문에 우리 바다에는 우리 해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중한 지도기관 공무원들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이 얼마 전 우리 바다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북한이 바다의 북방 한계선인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NLL은 우리 군에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고. 이것이 한미 해군이 매년 서해 바다에서 의기투합하는 이유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에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주를 거쳐온 미 해군 함정 히긴스함입니다. 히긴스함은 고도로 발전된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대공 방어와 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이지스함입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반가워요. Yeah, this is me. 감사합니다. This is for you. Thank you. Thank you. 정말 오시는 우호의 증표로 서로의 모자를 선물합니다. 정박해 계시는 동안 세상을 Extremely excited to strengthen our partnership and participate in this momentous exercise. I really appreciate the hospitality, and we vow to be good ambassadors, and we'll have a successful port visit for both. 히긴스함은 배수량 8,700톤, 길이 154m, 승선 인원 280명에 달하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대함, 지대공, 탄도미사일은 물론 대함 수색 장비인 소나 등 첨단 광학 시스템까지 갖춘 전천후 전투함입니다. 히긴스함은 매년 해온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서해를 찾았습니다. 훈련에 앞서 히긴스함 대원들이 서해 수호관을 방문합니다. 서해 바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The place we are standing on is the Red Sea or the Yellow Sea, currently being protected by the Second Fleet in ROK Navy. The enemy locations, United Nations Command decided to make this northern limit line, and here you can see 철조망 없는 바다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해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어 온 곳입니다. This is Senior Chief Petty Officer 조찬영. 대표적인 것이 제2연평해전입니다. 2002년 6월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경비정들이 무력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교전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은 북한을 퇴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무병이었던 고 박동혁 병장도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고 박 병장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다 적의 공격을 받았고 그의 몸에서 나온 포탄 파편과 총알이 3kg에 이릅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바다. 그 바다의 준엄함을 체감합니다. 서해 수호관 옆에는 인양된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안함의 마지막 모습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날 그 시간, 현장의 치열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해군 장병은
46명.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이었습니다.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굉음과 함께 백색 섬광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제1연평해전에도 참전했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격침되어 반파되었습니다. 긴장과 위험이 도사린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라면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숙명의 현장입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서해는 늘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번의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이은 연평도 포격 사건은 잔잔한 서해 바다의 수면 아래 숨겨진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존의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아름답지만 깨지기 쉬운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미 해군이 함께하는 96시간의 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한미 해군 합동훈련 하루 전,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인천함도 막바지 출항 준비에 부산합니다. 훈련을 위한 최종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함정의 화약고 무장실입니다. 127mm 포탄을 준비하고 장전하는 곳입니다. 127mm 함포는 대함, 대공,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되는 해군 함정의 주포입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5발 장전하라 그러면 저희가 포대에 탄을 쏠 수 있게끔 5발이면 5발 장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전을 해주는 곳입니다. 사장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의 함포를 라이선스 생산한 KMK-45 함포의 포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장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함포는 최대 사거리 23km, 분당 최대 2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떴어? 눌러. 예, 올라왔습니다. 탄약과 탄두의 무게 31.75kg. 굉음을 울리며 발사되는 함포의 뒤에 이렇게 한 발 한 발 장전하고 점검하는 우리 해군이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인천함의 후보 보기실. 출항을 앞두고 발전 설비 정비가 시작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함선의 동맥입니다. 여기는 그 후보 보기실이라고 저희 함정에서 돌아가고 있는 발전기를 정비하고 발전기를 작동시켜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이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위에 있는 배전반을 통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220 또는 뭐 함정에 쓰고 있는 440, 24V 뭐 이런 식으로 변환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함선의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전기가 중요합니다. 최신 무기 체계들이 전자장비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한두 대만 가동하지만 유사시가 되면 4대 모두 발전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출항 전 한미 지휘부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의 작전을 공유하기 위해서죠. 매년 해온 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긴장도가 남다릅니다. 일단은 연합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방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맹이 정상적으로 잘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협력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창급 부대에서 창급 부대의 그 협조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끝을 정말 날카롭게 벼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항 준비 끝. 드디어 내일이 시작입니다. 이른 새벽, 출항 전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미사일 경보. 화재 경보. 함내 기정 및 경보 시험 끝. 자, 오전. 회식을 위하여 정화관에서 한면으로 전환. 기지대대 엑스에서 화재로 전환. 함내에서 경보에서 항교로 이동. 전! 개념! 정박을 위해 묶어두었던 호줄을 걷고 출항을 위해 갑판에 정렬합니다. 출항과 함께 울리는 백고동은 출항 준비 완료 신호이자 안녕에 대한 기원입니다. 서해를 누비며 이루어질 96시간 동안의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출항 직후 본격적인 항해를 위한 함상 정비가 시작됩니다. 출항하게 됐을 때 외부 갑판상의 비산물이나 이런 남은 것들이 날리게 되면은 항해 안전에도 위험이 될 수가 있고 그 밖에 따른 훈련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출항을 하고 그 외해로 나가서 항해를 할 경우에는 호출을 다 철거해서 함수에 있는 함수의 호출, 갑판 창고에 호출을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타실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무래도 주방보다는 잘 안 보이니까 저촉물도 조금 힘들고 너울이나 이런 파도의 방향도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고 당자를 쓰는 편이고 당자를 조금 더 긴장해서 항해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뭐 제한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바로 보고를 하고 호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전부인 곳, 드디어 외해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해 서해입니다. 이곳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펼쳐집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히긴스함과 우리 해군 5척이 참여합니다. 총 6대의 한미 함정이 나흘 동안 다양한 해상 훈련을 함께할 예정이죠. 제작진이 승선한 2,500톤급인 인천함은 대공, 대함 유도탄 방어 무기 체계가 탑재되어 탐지와 방어 능력이 강화된 신형 호위함입니다. 우리 해군의 대장함인 율곡 2함은 세종대왕급의 2번째 구축함으로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이지스 전투 체계가 탑재되어 천여 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최신의 함정입니다. 홍시욱함은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숨은 영웅인 홍시욱 하사의 이름을 딴 함정으로 유도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미 해군의 히긴스함과 함께할 이번 훈련의 주역들입니다. 함정들이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인천함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천항급은 연안전력의 핵심 함정입니다. 무장실의 공기가 팽팽합니다. 연합훈련 첫날 몸풀기로 대함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함 사격은 탄을 보관하고 장전하는 무장실에서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탄을 장전합니다. 함정의 지휘부인 함교에도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조준 완료. 그리고 같은 시각 홍시욱함에서도 함포 사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HPFF 68 탄약 갖춰! 탄약 갖춰! 유도탄 고속함인 홍시욱함은 함대한 유도탄과 함께 76mm와 40mm 함포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76mm, 40mm 함포 모두 고속으로 발사되어 각각 분당 100발, 300발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죠. 저는 71포 콘솔 작동수로 71포 포장의 지시를 받아 콘솔 작동을 통해서 포대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탄약 장전 후에 탄약 정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무장을 발판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함포 사격 준비 훈련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사격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내일 사격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파고가 잦아들고 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함포 사격 훈련인데 갑판이 부산해집니다. 단정을 내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안정 강화 연급한 사람들 12병 배치 끝. 안정 강화 준비 끝. 네, 단정이라고 그 함정 간에 인원 이송을 하거나 인원 이송을 하거나 항해 중에서 특별한 인원들이 옮겨야 할 이유가 있을 때, 함정 이동할 수 없을 때 작은 단정을 내려가지고 인원을 이송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곤 합니다. 단정은 해상 특수작전, 비상상황, 상륙작전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군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배와 배의 연락은 통신 장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상시와는 다른 이유로 단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율곡이 함과 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임무를 맡은 분들이 바로 사격 관측관입니다. 사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측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관측함으로 저희가 인원 이송을 하는 사격을 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맞았냐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격 관측관은 적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정확한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탄도를 계산하고 사격 결과를 분석해 정밀하고 효율적인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상에서의 사격은 파도, 바람, 시야 등 모든 면에서 육지에서 하는 사격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격 관측관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단정이 돌아온 후 한숨 돌립니다.
이제야 일출에 눈이 갑니다. 바다에서 일출 보면 어때요? 이게 제일 이쁩니다. 와가지고 제일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보려고 약간 온 것 같습니다. 일출 보려고. 일출의 감동을 뒤로하고 또다시 심기일전해야 할 시간. 단정을 내렸던 갑판 정리 후 본격적인 사격 훈련을 준비합니다. 붉은 깃발, 함포 사격 신호입니다. 함교도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함정에서 전투 태세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촬영하던 카메라 감독도 수칙에 따라야 합니다. 실수 완료. 동호선 1회 실수 완료. 추가 실시하겠음. 동호선 추가 실시. 모든 선박.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09시부터 10시까지 사격 훈련 예정입니다.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은 7마일 이상 이격하여 안전하게 통항 바랍니다. 이상. 저희 주변에 어선이나 상선들이 저희가 사격할 때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줘서 안전하게 저 외곽으로 돌아서 우회하라고 안내 방송합니다. 목표물의 좌표가 하달되었습니다. 양양포 50. 조타사는 정확한 사격 경로를 찾고 지휘부의 명령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는 앞으로 80끝. 인천함의 사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시간 율곡이 함에도 전투 배치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원 전투 배치 훈련. 둘 셋 전투 배치. 전원 전투 배치 완료. 마지막 경고 방송이 끝나자 곧이어 함포 사격이 시작됩니다. 장사 일반이요. 순간의 정적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쏘기자. 대고 뺐다. 이거 뺐다. 기어로펜 15도. 작업이 안정한데 지속 확인 결과 특이점 좀 없어요. 쏘기자. 대고 뺐다. 이거 뺐다. 쏘기자. 127mm KMK-45 함포는 대수상 사거리 15km, 대공 사거리 7km에 최대 24km, 분당 약 16발에서 20발을 쏠 수 있습니다. 약 30노트, 시속 약 56km로 항해 중인 인천함에서도 함포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항해 중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향해 정조준할 수 있는 것은 원격 조정을 통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발필중해야 할 순간. 무장실의 긴장감도 최고조입니다. 마지막 발 사격이 끝났습니다. 함포 사격이 끝나고 나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격이 완벽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은 함장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갑판에 떨어진 탄피를 수거하는 것까지가 사격 훈련의 마무리입니다. 사격할 때 항상 긴장되지만
진짜 이 문구 그대로 진짜 일발필중의 신념으로 저희가 항상 그 생각으로 사격을 하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발사 좀 지연되고 하실 때 되게 초조해 하시던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는데 안 나가면 무장사로서 솔직히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네, 그냥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발이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심하죠. 진이 빠질 정도로 많이 힘든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각 15도, 키 오른편 15도 180도 나가. 상황 끝. 상황 끝. 불가 상태 확인 후 보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격 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황 끝. 전투 배치 해제. 둘, 셋. 상황 끝. 비로소 긴장을 풉니다. 한포다 보니까 위험한 무기 체계를 다루다 보니까 항상 사격 전에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저희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사격을 하다 보면 표적이 추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표적이 조금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표적을 잘 잡아서 긴장감은 있었지만 저희가 한포가 잘 나갈 때 보고 이번에도 우리가 한포 정비를 잘했구나, 무사히 사격을 완료했다라는 생각에 전부 다 안도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상에서의 작전은 승조원들의 철저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미 해군 히긴스함도 주어진 훈련을 잘 마치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77도 잡아. 갑자기 빠지시죠. 이번에는 함정들 간의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해상 기동 대응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항해하면서 선도, 기준점도 없는 바다 위에서 대형을 만들기란 보기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항상 서로를 확인 또 확인합니다. 긴밀한 소통과 정교한 조타 실력은 기본입니다. 드디어 대형이 완성되었습니다. 해상 기동 대응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 임무를 수행한 헬기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함교와 갑판이 다시 바빠집니다. 헬기 잠깐만요. 대치. K-시스템을 쳐야 되지 않니? 가입하겠다. 하나만 가입하겠습니다. CCC 여기는 타워, 감도, 양호, 장. 지금은 헬기가 오기 전이라서 이제 레드 불을 켜놓은 거고,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헬기에서 착함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착함을 허가하겠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초록색 불로 바꿔버립니다. 네. 안전만 내리겠습니다. 안전만 내려. 안전만 내려. 먼저 헬기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갑판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안전문을 내려야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서 2인 1조로 뒤에서 잡아주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헬기가 이착륙할 장소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시쳇말로 안방보다 더 깨끗해야 한답니다. 비행 갑판상에 헬기가 착함할 때 헬기 로터상에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함하기 전에 항상 FOD 제거를 하면서 헬기가 혹시라도 외부 이물질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착함 5분 전. 그런데 막상 헬기가 온다니까 차단기를 내리고 경납고 안으로 피합니다. 한미에 위치한 헬기를 위한 작은 관제탑. 여기는 타워 아직 시각 식별 못했습니다. 헬기 착륙 역시 육지와는 다릅니다. 출렁이며 항해하는 배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방법으로 착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AW-159, 일명 와일드캣이라 불리는 헬기입니다.
다양한 무기와 감시 장비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뜨면 약 500km를 비행할 수 있는 해상 작전용 헬기입니다. 헬기 착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임무를 마치고 온 헬기에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유입니다. 비상시 언제라도 또다시 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유가 끝나면 경납구로 이동시킬 채비를 시작합니다. 헬기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역시 날개입니다. 해상 작전용 헬기는 배 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를 접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들고. 이음새의 부속을 빼고 출발. 날개를 접은 다음 다시 접힌 날개를 고정시킵니다. 이음새는 보호대를 감아 보호해야 합니다. 헬기 하나를 안전하게 이착륙시키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경납구로 끌고 들어온 뒤 고정시키면 임무 완수입니다.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 2번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을 대비한 대잠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잠수함은 바다 밑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예고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잠수함은 서해처럼 해저 지형이 복잡한 곳에 특히 숨어들기 쉽습니다. 때문에 서해에서의 대잠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잠 작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탐지 및 공격 장비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율곡 2함에는 특별한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수중 음향 탐지기인 소나입니다. 소나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천연의 스텔스 지역이라 불릴 만큼 탐지가 어려운 바닷속에서 음파를 이용해 수중 객체나 물체의 위치를 탐지하고 속도를 측정하죠. 소나의 길이는 10m에서 10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보통은 군함의 크기가 클수록 더 길어집니다. 와일드캣 헬기도 하늘에서 잠수함을 탐지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소나 장비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일드캣이라고 불리는 AW159 헬기는 함정의 무기체계 연장으로 운영되는 대잠전 주로 수행하며 또한 대수상함전, 탐색 구조 임무, 또 기타 주어진 임무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준비 신호가 떨어지자 헬기가 날아오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소형 헬기인 와일드캣 헬기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 신속 대응에 유리합니다. 적의 지대공 무기를 교란시키고 미사일을 탐지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투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죠.
대잠 작전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지만 긴장의 연속입니다. 기온 115도로다가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의 전쟁이니까요. 히긴스와 율곡 2함, 와일드캣 헬기가 전투 체계를 이루어 대잠 작전을 수행합니다. 와일드캣 헬기는 소나를 활용합니다. 바다로 음파를 발사하고 이 음파가 물속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면 되돌아오는 원리를 이용해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정밀도가 높아 대잠 작전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작지만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헬기죠. 와일드캣이 대잠 작전 수행을 무사히 마치고 인천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탑재하고 있는 헬기는 대잠 작전 헬기입니다. 대잠 작전 헬기라고 하면 잠수함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하기 위한 헬기로서 잠수함이 식별이 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헬기를 먼저 띄워서 함정이 가기 힘든 먼 거리에 있는 위치라든가 함정이 탐지하기 힘든 곳에 있을 때 헬기를 먼저 보내서 탐지를 하고 함정과 같이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사흘째가 저물어 갑니다. 삼시세끼 배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 장병들의 식사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고기 고명도 넉넉하고요. 인천함의 승선 인원은 100여 명. 식재료 수급을 매번 할 수 없는 바다 위에서의 식사는 어떤가요? 내가 안 봐, 부모님 안 봐. 엄마가 드릴긴 한데 휴가 나와서 엄마가 뭐 먹을래 하면은 딱히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긴 하고 여기서 진짜 웬만한 거 다 먹을 수 있어. 막 밖에서 시켜먹는 족발 아니면 막 고깃집 가서 먹는 삼겹살 이런 것도 배에서 다 나와거든. 딱히 나가서도 먹고 싶은 게 없어. 부족함 없다니 다행입니다. 헤이 통보 완료! 스테빌라이저 통보 중! 작전은 야간에도 계속됩니다. 와일드캣 헬기의 야간 비행을 위해 이번에는 접었던 날개를 다시 펴니다. 야간 비행은 주간 비행보다 여러모로 긴장되는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렇게 보름달이 좀 밝아서 많이 밝은 날씨여서 많이 긴장되진 않는데 달이 많이 월광이 좀 30% 이하로 많이 없거나 그런 무혈광 시기에는 많이 긴장이 됩니다. 주변에 빛이 없어서 해상과 하늘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수평을 좀 인지하기, 눈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긴장이 되고 계기에도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헬기의 야간 출격 때는 조명을 모두 끕니다. 조종사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죠. 다시 출격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되는 시간. 이 시간에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임무 수행은 계속됩니다. 총원 전투 배치 훈련 둘 셋 둘 셋 전투 배치 한경원 선수 배치 끝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상황입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전투 배치 훈련입니다. 적군으로 가장한 F-16 전투기가 상공을 가릅니다.
적기 격추를 위해 펠렁스가 가동됩니다. 펠렁스는 자체 레이더를 이용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 분당 평균 3,000발의 탄을 발사합니다. 함정의 마지막 보루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겠습니다. 적기가 퇴각한 뒤 이번엔 적 공격으로 인한 화재 진압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기실에 화재가 났다는 가정 하에 지금 저희가 소화방 배치를 붙어서 소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군함에는 화재 진압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조원 모두가 화재 진압 요원이 됩니다. 실전이랑 거의 흡사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상황을 추적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화재 상황 지금 유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함은 바다에 떠 있는 영토입니다. 더 큰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바다 위의 보루입니다. 상황 끝! 전투 배치 해제! 둘, 셋! 드디어 서해 바다에서 96시간에 걸친 한미연합훈련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승조원들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연합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하기 힘들었던 이제 훈련 경험들을 하면서 확실하게 연합 작전 능력도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선 함장으로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이 발전된 능력을 바탕으로 임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언제든 실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군 장병들은 언제든 긴급 대비 태세 전환이 가능해야 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것도 서해 바다에서 동맹과 함께 말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해군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백성들! 영대! 싸우면! 맞습니다! 필승! 필승! 필승!